선하를 호령하던 진시황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불로초가 사실은 21세기 최첨단 실험실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죽음마저 쇼핑할 수 있다고 믿는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노화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생체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실험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영원한 젊음을 꿈꾸지만 만약 그 꿈이 통장 잔고에 따라 결정되는 상품이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과연 유토피아일지 아니면 끔찍한 디스토피아일지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오늘은 과학기술이 선물할 장수라는 축복이 어떻게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2026년 현재 우리가 마주한 저속노화의 두 얼굴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노화가 자연스러운 섭리가 아니라 암이나 당뇨병처럼 치료 가능한 질병이라는 주장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최근 의학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흰머리가 나고 주름이 생기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 과학자들은 세포 안에 쌓인 오류 데이터를 수정하면 다시 젊어질 수 있다고 아주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제프 베이조스가 투자한 알토스랩이라는 회사는 다 쓴 컴퓨터를 포맷하듯 세포를 리프로그래밍하여 아기 때의 상태로 되돌리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세포 리프로그래밍 기술이 상용화되면 우리는 칠순잔치 대신 두 번째 20살 생일 파티를 열어야 할지도 모르는데 상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면서도 한편으론 묘한 기분이 듭니다. 실제로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미국의 부호는 매년 20억 원이 넘는 돈을 자신의 몸에 투자하며 18세의 신체를 되찾기 위해 매일 100알이 넘는 영양제를 먹고 엄격한 통제를 견디고 있죠. 그는 자신의 혈액을 10대의 혈액처럼 맑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누군가는 그를 비웃을지 몰라도 데이터는 그의 신체 나이가 실제로 거꾸로 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화에 저항하는 삶을 저속노화 라이프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 그리고 정보력이 필요하다는 아주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합니다. 2026년 현재 장수산업 시장 규모는 6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부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얼마나 지갑을 활짝 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돈이 넉넉한 사람들은 유기농 식단에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곁들이며 수명을 늘려가지만 하루 벌어 살기 바쁜 이들에게 이런 저속노화는 그저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소득 수준에 따른 기대 수명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획기적인 수명 연장 기술까지 더해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나요? 부자들은 150살까지 살면서 부를 계속 축적하고 그 자산이 복리로 불어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80살의 생을 마감한다면 부의 대물림은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사슬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빈부격차를 넘어서 생물학적으로 우월한 인간과 그렇지 못한 인간으로 나뉘는 진화적 신분제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많은 학자가 아주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옛말이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리고 돈이 있으면 죽음조차 피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우리는 과연 그들을 같은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해요. 마치 고속도로의 1차선이 추월차로인 것처럼 인생이라는 고속도로에서도 돈을 낸 사람만 빠르게 늙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전용차로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실 수 있나요? 물론 기술의 발전은 처음에는 비싸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중화된다는 낙관적인 시선도 존재하지만 생명과 직결된 기술이 스마트폰처럼 널리 보급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장담 못하죠. 만약 국가가 나서서 이런 노화 방지 기술을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준다면 좋겠지만 고령화로 인해 연금조차 위태로운 상황에서 과연 세금으로 불로장생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늙지 않는 것이 선택 가능한 옵션이 되는 기로에 서 있는데 이것은 축복일 수도 있고 인류가 감당하기 힘든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대 같은 체력을 가진 100세 노인이 은퇴하지 않고 회사의 요직을 계속 차지하고 있다면 청년들은 과연 어디서 기회를 얻어야 할지 세대 간의 갈등도 왠지 불보듯 뻔해 보이지 않나요? 브라이언 존슨처럼 극단적인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속노화 방법들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건강하게 늙어가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단순당을 줄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하니 억만장자처럼 돈을 쓰지는 못해도 우리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뒤지지 말아야겠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늙고 병든 모습을 부끄러워하거나 실패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부터 조금씩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노화는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자 지혜가 쌓이는 시간이기도 한데 이것을 단순히 정복해야 할 질병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어쩌면 우리 삶을 너무 삭막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일 텐데 기계적으로 늘어난 수명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지는 솔직히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지 못해 단명했지만 우리는 이미 그보다 훨씬 오래 살고 있으니 어쩌면 우리는 이미 고대인들이 꿈꾸던 신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노화 방지 기술이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전기가 발명되었을 때 처음에는 부자들만 썼지만 지금은 누구나 쓰는 것처럼 장수 기술도 결국에는 인류 보편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2026년에 우리는 기술적 특이점이 오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데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려면 기술을 맹신하기보다 삶의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생명 연장의 꿈이 실현되는 그날이 왔을 때 나의 120살 생일 파티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일지 떠올려 보면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오더라도 그 시간 안에 채워 넣을 추억과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가 어쩌면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여러분은 200살까지 살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만약 없다면 오늘 밤에는 아주 행복한 상상을 하며 잠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더 긴 시간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온전히 우리의 몫으로 남아있으니 오늘 하루도 후회 없이 사랑하고 즐기며 사는 것이 최고의 저속 노화법입니다.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익어가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간다면 비싼 줄기세포 주사보다 훨씬 더 빛나는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싶은데 동의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영원한 젊음이 탐나는 선물로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노화를 주는 편안함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셨나요? 어떤 선택이든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기술이 가져올 계급 사회의 그늘을 경계하면서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인류의 소망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닿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겠죠. 유한하기에 더욱 아름다운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지만 그래도 다가올 미래에는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통장의 무게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어지는 따뜻한 세상이 되었으면 해요.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건강하고 내일보다 더 활기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늙지 않는 몸보다 늙지 않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다큐멘터리를 마치겠습니다.